최근 해외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기묘한 현상 하나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러 왔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권을 잃어버려 출국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실종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한국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관광이나 유학, 출장과 같은 단기 체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몇 주간의 일정은 몇 달로 늘어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 남동생이 한국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 연락했더니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고만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불가사의한 현상은 점차 귀국 거부지 WIGUKGOBU라는 신조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아름다운 관광 명소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고 맛있는 음식과 쇼핑은 이제 지구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의 일상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나 놀라움을 넘어 보다 고요하고 깊으며 확실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귀국 거부라는 미스터리한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우리 한국인들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땅의 진짜 매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왜 그토록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관광 명소나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만한 명승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 간직한 압도적인 퀄리티의 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례로 매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지하철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파리에서 온 줄리엥 씨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벽에는 낙서 하나 없었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없이 모두가 조용히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더 이상 지하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잘 짜인 질서로 가득한 거대한 공간,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 지하철은 종종 더럽고 시끄러우며 치안이 불안한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역내 화장실은 사용하기를 망설일 정도로 불결하고 열차 안에서는 경적 소리를 대신하는 고성이 오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서울 지하철의 청결함, 스크린도어의 안전함, 그리고 그 속을 흐르는 고요한 질서와 강력한 와이파이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외국인들을 깊이 감동시키는 것은 실수가 용납되는 사회라는 점입니다. 실수로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카페에 두고 나와도 몇 시간 뒤에 돌아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누군가 경찰서나 영무실에 맡겨둔 채 내용물은 온전하게 돌아오는 한국의 문화. 이는 많은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일로 여겨집니다.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데니얼 씨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깜빡 잊고 나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몇 시간 뒤에 카페를 다시 찾았을 때 직원은 그의 노트북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도난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뢰가 일상의 전제 조건인 건가요? 마치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의 정확성 또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KTX가 단 몇 분만 지연되어도 사과 방송이 나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하고 승객들은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승하차하며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이곳이라면 나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트는 순간
귀국이라는 선택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요.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서의 차원이 다른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클로이 씨는 서울의 아침 출근길, 가장 혼잡한 시간에 2호선을 탔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열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죠. 마치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것 같은 기묘한 질서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곧 근처에서 엄마 손을 잡고 탄 작은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의자의 가장 구석에 몸을 옹크리고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어릴 때부터 예절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의 몸가짐이 하나의 문화로서 사람들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마저 묻어났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예의는 비단 지하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든 카페에 가든 역의 매점에 들르든 마주치는 모든 곳의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와 같은 인사말에 담긴 진심 어린 미소는 자신이 단순히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느낌을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대학 교수 마르쿠스 씨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숙소 근처 카페에 들렀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주문한 커피가 아주 약간 늦게 나왔는데 직원은 몇 번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를 받으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친절은 비즈니스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이 혼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뛰어난 치안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해가 진 후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심야의 지하철역 플랫폼이든 편의점이든 주택가의 골목길이든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외국인들에게는 그 가치가 인생의 질을 좌우할 만큼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이 치안, 서비스, 이 모든 일상의 모습들이 결합되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차원이 다른 완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차원을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실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 출신의 여대생 엘리샤. 그녀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여름의 습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9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항공편 도착이 지연되면서 그녀가 홍대에 예약된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허기를 느낀 그녀는 호텔 근처에 불이 켜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시간에 젊은 여성이 혼자 거리를 나서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불안감은커녕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밝은 가로등이 비추는 거리를 걷는데 누구 하나 저를 빤히 쳐다보지 않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조용했고 간혹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기도 했죠. 마치 도시 전체가 저를 지켜주는 거대한 보호막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편의점 GS25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눈부시게 깨끗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열대에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디저트류가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필품, 심지어 양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샤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여기는 마법의 가게인가요?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상품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계산을 마친 후 도시락 데워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편의점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한국인에게는 다소 의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편의점들은 내부가 어둡고 상품 종류도 빈약하며 심야에는 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밝고 깨끗하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공간은 그들의 눈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안전한 피난처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가격의 저렴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케이크가 정말 3,500원이라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데 미국이라면 10달러는 좋게 넘을 법한 퀄리티의 디저트를 한국에서는 몇천 원이면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맛 또한 훌륭하다는 것. 안전, 친절, 완벽한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귀국을 거부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귀국을 앞둔 날 엘리샤는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분명 내일 나는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미련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은 한국인에게 그저 편리한 일상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온 이들에게 한밤중 골목을 밝히는 그 작은 불빛은 때로 인생을 바꿀 만큼의 거대한 충격과 위안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 매료된 사람들은 아마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귀국하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거칠어진 느낌이었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반년간 교환학생으로 생활했던 미국 대학생 리암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귀국 첫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고 했습니다. 열차 바닥에는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통화를 했으며 심지어 좌석에 들어누운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곳에서는 다들 이곳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의 청결함과 질서가 하나의 이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귀국 후 과거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조국의 거친 면들을 견딜 수 없게 되는 현상. 오늘날 해외에서는 이 현상을 코리아 블루즈 혹은 한국 후유증이라 부르며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는 이러한 호소가 넘쳐납니다. 미국의 편의점, 이젠 정말 못 견디겠어. 식당에서 물 한 잔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밤길을 걷는 게 무서워서 올 뻔했다. 한 번 한국의 쾌적한 환경, 세심한 서비스, 그리고 압도적인 치안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내가 돌아온 이곳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특히 생활의 안정감에 대한 상실감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 갈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가는 풍경, 잃어버린 지갑이 내용물과 함께 고스란히 돌아오는 믿을 수 없는 현상들. 이것들은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한국 대중교통의 정확성, 식당의 고요함, 직장의 깨끗한 화장실 등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마음의 여유를 자신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덴마크에서 온 엠마 씨는 귀국 후 일상에서 자신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으니 저도 그 분위기에 전염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평화로웠죠. 지금 그녀는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단 한 번 마주쳤던 이상사회의 감촉이었습니다. 그 감촉을 알아버렸기에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이 빛바래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그 고요함 속에서 살고 싶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목소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지막이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은 마침내 그들을 귀국하지 않는다는 결단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여행이나 유학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이곳에 살고 싶다는 간절한 감정으로 변모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 다음 직장은 한국에서 구할 생각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달라와 같은 게시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정착하여 기쁨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한국에서의 삶을 갈망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생활의 안정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첫손에 꼽는 것은 바로 뛰어난 치안입니다.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고 아이를 혼자 밖에 내보낼 수 있으며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사회. 외국인들에게 이곳은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은 여성이 혼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는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의 완성도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의 질이 높으며 지하철과 버스는 거의 정시에 운행됩니다. 관공서의 업무 처리는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어린이집이나 도서관과 같은 지역 사회 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한 명의 존중받는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는 이탈리아 출신의 IT 엔지니어 루카 씨입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업무 환경도 완벽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도시 자체가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무엇보다 고성이 없는 세상이 제 정신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의 이주에는 도전 과제도 따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집을 구하는 절차, 비자 취득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높은 문턱입니다. 특히 한글의 읽고 쓰기와 듣고 말하기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기꺼이 그 벽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들은 어학당에 다니고 시간을 들여 한글을 익히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관습을 흡수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살기 위한 방편을 넘어 한국이라는 사회에 제대로 융화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어 지원이 가능한 직장이나 보조 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취업 후의 생활 기반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동경의 대상이었던 관광지에서 이제는 진지하게 삶의 터전으로 선택받는 나라로 지금 한국은 아마도 그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의 어느 한 구석에서 오늘도 또 한 명의 외국인이 이렇게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돌아갈 게가 아니라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단순한 관광객으로 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한국에 정착해버린 사람들, 체류조라고 불릴 만한 이 외국인들은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순간의 감동만으로 자신이 살아갈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이유와 확실한 공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교환학생 제이콥 씨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러시아어 버스 안 사람들의 침묵, 식당의 정겹지만 시끄러운 분위기, 모든 것을 눈치로 해결하려는 문화는 그에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런 일상의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한 상인 아주머니가 그에게 학생, 오늘 일찍 왔네라며 덤을 얹어주었고 서면역에서 잃어버린 교통카드는 누군가에 의해 분실물 센터에 온전히 맡겨져 있었습니다. 등굣길에 마주치는 초등학생들은 매일 아침 그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러한 무심한 사건들이 그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내가 어떤 무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그런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제이콥 씨는 그렇게 말하며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후 대학원 진학이라는 형태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갔을 때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차가운 무관심에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한국의 그 따뜻함이 배려가 담긴 그 온기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한편 필리핀에서 온 기술 근로자 안젤로 씨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직장은 힘들지만 존경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혼나기만 해서 마음이 꺾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기술자분들이 웃으면서 우리는 네가 1년 전 한 사람 목을 해낼 때까지 기다려줄 거다라고 말해주셨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의 엄격함 속에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간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지금 돈을 모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뿌리내리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 비자 갱신, 외로움, 문화적 차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남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이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회적 조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등 지원 체제도 점차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엔지니어 제나 씨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타인을 위한 헌신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바쁘고 힘들지만 누군가의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관광지로서의 한국이 아닌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한국. 그 속에서 진짜 매력을 발견한 외국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곳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진짜 다른 행성 같아. 이것은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 어느 유저가 남긴 한마디입니다. 이 스레드에는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복잡한 심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심야에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지하철이 조용하고 안전하고 깨끗해. 이것만으로도 살고 싶어져. 편의점 음식은 싸고 맛있는데 서비스까지 완벽해. 심지어 팁도 필요 없다니 이건 마법이야. 한편으로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룰은 가끔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직장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야. 정겨움의 이면에는 압박감이 숨어있다. 한국어의 장벽이 너무 높아 고립감을 느꼈다. 확실히 한국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경직된 노동 환경, 독특한 사회적 관계, 이민 정책의 과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의 절대 다수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시 가고 싶다, 그곳에 살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는 말로 끝맺는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장소가 가진 본질적인 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국인에게 깨끗한 역사, 조용한 지하철, 친절한 서비스, 질서 정연한 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이상이자 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연함에 이끌린 사람들이 한국에 살기를, 한국에서 일하기를,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경을 넘어 공감과 신뢰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어쩌면 한국이 가진 장점들을 자주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우리가 다시금 인식해야 할 무언가가 비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의 배경에는 편리함과 쾌적함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한국이 존재합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이 세계의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심야의 편의점, 지하철 플랫폼의 정적,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속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이 가진 당연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세계가 지금 왜 한국에 매료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부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엮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